믿어 말어. 사주가 안 맞는 이유가 있는데요. 신년 사주 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기껏 돈 내고 봤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다. 풀이를 들을 때는 그럴싸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틀렸다. 이런 경험들 있으신지요? 그래서 2024년 신년 운세도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사주가 안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대신에 복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역술가 잘못 80%, 손님 잘못 20%, 역술가와 손님의 궁합 잘못이 10%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역술가가 손님의 상황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사회궁이 충이 됐네요. 직장을 그만두시겠어요? 이런 풀이를 받는다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요. 하지만 손님이 결혼한 가장이라면 어떨까요? 처자식이 딸린 입장에서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누가 당장 퇴사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직을 하게 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역술가의 실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최우선은 사주 원국의 숲을 봐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나무만 보는 분이 있습니다. 오행의 조화를 따졌을 때 뭐가 약하니 일이 안 풀리겠다. 이런 해석을 들으셨다면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8개 글자 중에서 세력이 강한 명식이 있다면 다른 약한 운을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또 무관사주인이 혼자 살겠다, 남편 복이 없겠다, 사주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여자에게 관이 무조건 남자였지만 요즘은 아니거든요. 식상관이나 재성, 인성운이 남자가 되기도 합니다. 운이 안 좋으니까 이직하는 게 좋겠다. 이건 흘러 들으십시오. 운이 나쁜 시기에는요. 환경을 바꿔도 흉할 수 있습니다.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지요. 이런 경우는 역술가의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손님이 오든 해석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 이 시대가 변하니 해석도 달라져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정성과 노력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역술가의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1년 뛴 사람이 공부만 10년을 한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요. 자신감이 반대로 넘칩니다. 본인의 사주, 친구의 사주 이렇게 보면은요 100%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공부하게 되면 야, 네 사주 좀 내놔봐, 내가 봐줄게 막 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지인의 성격과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쉬웠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생판 처음 보는 손님을 상대로 사주를 풀이하면요 역술가는 식은땀 흘리고 손님은 돈만 날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손님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역술가는 손님의 상황과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를 보니 8월쯤에 목돈이 빠져나가겠는데요. 손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8월쯤에 지출이 크겠네요 라고 밖에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정보를 알면 달라지죠. 부모님의 8월 건강운도 보고 자녀의 학교운도 보면 부모님은 건강하시니 병원비는 아니겠고 자녀의 등록금 때문에 8월은 좀 빠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술가에게 기본적인 부분은 상황을 좀 알려주는 게 오히려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네가 역술이니까 어디 잘 맞추나 한번 보자 하고 거드름 뛰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역술인들이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예, 석사 박사 역술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팔짱을 끼면요, 정보가 없으니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풀이가 한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술가와 손님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은 명예보다 돈이 우선인데 역술가는 명예를 최우선적으로 두면요,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서 10마디를 해도 5개도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는요, 역술가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본인의 생각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사주를 보기 전에 역술가의 해석과 이 스타일을 좀 살펴보시고요. 남이 잘 맞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역술인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가끔 기막히게 사주가 잘 나오고 잘 들어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담은 인연이 닿아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주가 틀리는 이유는 5가지나 되는데요. 사주를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주를 믿어도 될까요? 아직도 사주 팔자를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주는 과학입니다. 그냥이 없습니다. 올해 합격하시겠네요. 왜요? 그냥 운이 좋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좋으면 왜 좋은지, 나쁘면 왜 나쁜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주는 태양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과학 중에서 천문학과 밀접한데요. 만세력은 음력이 아닌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태양이 정확히 한 바퀴를 도는 과정에서의 절기를 기준으로 하죠. 이때 절기는 태양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그 기준을 춘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은 1년에 딱 2번뿐인데요. 그게 바로 춘분과 추분입니다. 태양의 궤도가 북반구에서 남반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춘분과 추분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이 계절력을 가지고 보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봄이라고 부르는 입추는 해가 적도와 남방 한계선의 딱 중간에 있을 때를 뜻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024년 입춘의 정확한 전립시간을 따져보니까요, 양력 2월 4일 17시 27분입니다. 그럼 2024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태어난 사람은 이 계절력에서 사주로 따지면 띠가 갑진생인 용띠가 아니라 17시 27분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입춘시 이전에 태어나서 해묘생 토끼띠가 되는 겁니다. 길게 설명을 드리면 지루하실 테니까요. 사주는 과학이다.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천문학에 가깝다. 그 증거로 입춘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운명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비록 역술인에 따라서 사주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요. 명리학 자체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술가가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손님의 입장에서 풀이한다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거기 사주 잘 보더라. 거기 아주 잘 맞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건요, 본인의 궁합이 잘 맞는 역술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갑진년에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신년 운세를 보느라고 인지도 있는 철학원들은 북새통을 이루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본인과 합이 잘 통하면서 상술과 돈을 앞세운 장사꾼을 만나지 마시고요. 학술과 올바른 안목으로 바르게 풀어주는 역술인을 만나서 한 해의 신년 운세 상담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콘텐츠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